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봉소장입니다. 2022년 6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에 대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2022년 6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비발디부터 더샵 나인힐스까지 갈매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플러스 갈매동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되나요? 라는 거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저희 부동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가 됐죠. 많은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다음 달 11일 날 2차 태능지구 주민공청회가 개최가 됩니다. 6월 달에 한 차례 공청회가 개최가 됐는데 무산이 됐죠. 그래서 2차로 다시 한번 개최가 되고요. 갈매 물놀이터 6월 18일부터 개장이 돼서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날씨 좋은 날에는 갈매동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비발디 본부동산이 있는 한라비발디 단지 안에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북카페로 리뉴얼 오픈을 했어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서 6월 24일 오픈을 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내 자이더 스타 생수기 이제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피랑 생수기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분양했는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이랑 6월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30평은 하나도 안 되고 34평이 한 2건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갈매역 아이파크 1건, 스타일스 2건, YCT 1건, 프루지오 2건, 더샵 2건 해서 총 한 1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없다 해도 한 10건 정도 거래가 됐으면 나쁘지 않다? 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도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 2자릿수를 기록한 게 최근인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5월 달에 한 10건 정도 거래가 됐고요. 6월 현재까지는 총 3건이 실거래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중개거래는 1건밖에 없습니다. 한라비발디 34평이 6월 2일 날 7억 4천 여기가 2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개거래였고요. 나머지 스타일스와 지금 보시면 6단지 KCC는 직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7월 말에 마감이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거래가 된 게 몇 건이 더 올라올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1건 정도만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도 최근 걸로 제가 다 이렇게 올린 건데 보시면 금액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내려간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것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엔 거래가 거의 없었다. 5월 달에는 그래도 그 전보다 조금은 나았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부동산에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매매는 요즘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나 월세도 손님이 굉장히 뜸합니다. 한동안은 반전세랑 전세가 쪽쪽 빠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세랑 월세, 반전세 모두 조금 조용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너무 거래가 안 돼서 큰일 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안건들이 발표가 됐어요. 안정 방안이나 정상화에 필요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뭔가 획기적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건 많이 없었고 누가 안고 없는 찐빵이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사실 저희한테 크게 관심 가질 만한 요소는 아니었는데 일단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 보시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그 다음에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세제 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오른쪽 표를 보시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 지금 몇 가지, 세 가지 박스를 넣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뭐냐?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때도 있었던 건데 이거를 조금 기준을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생임대인 제도는 꼭 한번 알고서 지나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파트에서 일단은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이게 7월, 8월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제 8월 달 정도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급 로드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갖는 갈매동에서는 이제 태능지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이때 같이 포함이 될런지 어떨런지는 그때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항상 뭐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되게 주목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그래서 아마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해가지고 6월 달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정도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아마 대구 같은 대구 수성구나 뭐 이런 쪽은 워낙에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것 같은데 구리시 갈매동도 지금 현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으면 하는데 정량적으로는 아마 기준을 충분히 부합할 것 같은데 정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에 다 해제가 되지는 않을 테지만 조만간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되게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박스를 해 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신문 10답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질문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플러스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다 양도세 비과세 면제되는 게 아니라요. 최종 1주택일 경우에만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건데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종 1주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질문 2.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답변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갑이 승계받은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 있는 주택을 갭 투자하는 경우 그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새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까지 세제 지원을 하면 부적절하다, 임대주택 순증 효과 등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매입 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만 매입을 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는 거고요.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요. 계약금을 실제로 받은 게 확인이 되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중 임대를 시작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24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이러한 주택도 24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용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을 합니다. 네, 요거 24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이 되나요? 가능하대요.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 채우려고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기억하시면 좋고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무임대 10년, 그렇죠. 너무 길어요. 각종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하니까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관련된 원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 워낙 많이 다니니까 찾아보셔도 되고 여기저기 찾기 힘드시다고 하면 저희가 블로그에도 원문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1일 다음 달 11일 날 2차 태능지구 주민공청회가 다시 개최된다고 합니다. 태능지구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원래 열렸었잖아요. 이번 달에. 근데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 11일 날 다시 개최를 하는 건데요. 이게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왜 다시 공청회를 강행하느냐? 기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등의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 공청회를 생략하고 이후 단계를 진행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2차까지 만약에 또 무산이 된다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8월 달에 공급대책 나오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작성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 스텝대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때 공청회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걸 보니까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막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거의 노원구 주민분들이셨는데,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생중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 물놀이장이 6월 18일부터 개장을 했어요. 사진만 봐도 너무 시원한데요. 일단 구리시에 이제 물놀이 시설이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놀이장이랑 이제 바닥분수랑 이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평동, 아름마을, 이렇게 왕숙천, 장자 호수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갈매동 물놀이장이 지금 갈매중앙공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바닥분수도 한 2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8월 26일까지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갈매동 아이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26일까지 운영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물 지저분해서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어머님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구리시에서 주기적인 수질 검사랑 용수를 매일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들 신발 같은 거 그냥 평소에 막 신는 일반적인 신발 신고 막 다니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주의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바닥분수는 11시부터 5시 40분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한 거 있으면 여기 밑에 전화번호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휴장을 한대요. 이제 청소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천시,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은 휴장하겠죠? 예, 그래서 많은 갈매동 주민분들, 아이들 가서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수질 관리 될 수 있도록 서로 질서 잘 지키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라비발디 저희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저희 부동산이 있는 단지, 할라비발디 아파트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저는 되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거기 안에서 대여할 수 있는 책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카페로 리뉴얼 오픈을 했어요. 제가 리뉴얼 사진을 받아가지고 좀 올렸는데 이것만 봐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약간 북카페처럼 앉아서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 열람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월 24일 날 리뉴얼 오픈했고요. 원래 이제 공사하려고 4월 26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자 분들 굉장히 애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나가시다가 보시면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서관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거 책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잘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가지고 더 잘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매 할라비발디 도서관은 평일 오후 2시에서 6시 좀 짧기는 한데 이렇게 대출하실 수 있고요. 한 번에 2권 정도 일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당 2명까지 회원증 발급이 가능한데 보통 음식물 쓰레기 카드나 뭐 이런 잘 안 쓰시는 카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입주민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대출 안 하시고 안에서 보시고 가셔도 되니까요. 많이들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매동에서 전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들도 가끔 있어서 잘 모르실 입주민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셔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으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들이 많았죠.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와 생수기 분양을 했습니다. 오늘 생활숙박시설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확인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뭐 전화로 문의하신 분들이 생숙 경쟁률이 평균 17대 1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생숙도 경쟁률이 좀 꽤 저는 높았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청약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약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생숙이 640, 오피스텔이 156실 규모로 공급을 했고요. 분양가가 사실 조금 높았어요. 생숙 5구가 최저 7억 4,660만 원에서 최고 8억 140만 원, 전용 9위가 최저 10억 9,140만 원에서 최고 12억 570만 원, 오피스텔이 최저 9억 6,780만 원에서 최고 10억 5,02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입지는 물론 좋습니다. 별내역 앞에 자이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바로 초역세권 별내역 바로 앞에 있는 부지에 오피스텔과 생숙이 분양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분양가가 나올 거다 예상은 했지만 사실상 거의 10억이 넘는 훌쩍 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는 하나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도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되신 분들보다 떨어지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 보니 경쟁률이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생숙은 사실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붙는 이제 프리미엄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듣기까지 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오피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들 하신 걸 보면 별내역 입지와 자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어필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월달 별내 자이더스타 오피와 생숙이 어찌됐든 빠르게 진행이 됐고
발표까지 진행이 된 거니까 많은 분들 좋은 소식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다음 달에도 제가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매동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